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시인 스틸러들. 책을 보면서도 방자하지 않게 바보 계시요. 이상민, 양지열의 시인 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씬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깔끔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좀 네, 깔끔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이 정장에 이 머리까지 다 하길래 네. 예, 아주 미남이십니다. 갑자기 좀 이따 이상민 크리에이터 괜히 저 혼내요 그러시면 저 칭찬하시면 무슨 말씀인데요? 그런데요 오늘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오셨지만 앙숙인 두 분이 요새 나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이 인사를 하시네요. 예, 아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셨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오셨고요. 예. 제가 안 나왔다고 했었나요? 예. 인자 요즘에 내보고 달당 운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한 자리 꿰차던 자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지난 30년간 이 당에 인자 지키고 살려온 본류이자 뿌리인데 탈당을 운운해. 그건 가당키도 않다.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 은퇴할 때는 하는 거라 내 그래 봅니다. 예. 그런데 홍 시장님은 언제쯤 화가 특히 한 비대위원장께 화가 풀리실 예정이에요? 배알도 없어. 배알도.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 얼라한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입니까? 올림픽 출전 좌절시킨 황선홍 감독을 이제 국가대표 감독시키겠다는 거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배알도 없는 당을 갖다가 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도 못 알아먹고 또 이상하게 해독한 사람들이 너무나 아쉽다 내 그래 봅니다. 참 오랫동안 아주 강렬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주 참 뭐랄까요 집요하시죠? 예, 그러게요. 예.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표면적으로는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홍 시장이 지금 당대표 하던 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로 뭐 관계자들 한 1,000명 가량을 뭐 수사를 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고 괴롭혔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드러난 얘기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대권 경쟁자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건 어차피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추측이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 시장 입장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떨어지는 부분, 본인이 떨어지는 부분은 신선도, 새로움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당대표도 했고 대권 출마도 했었고 한 전 위원장이 나설 거면 지금부터 나가서 장기 레이스로 가야 오히려 계속 어떻게 좀 때리고 괴롭히고 미워하셔서 좀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나오라고 부추기는 게 아닌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 비대위원장 나와주시죠. 우리 권행커는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부의 해외 직구와 KC 인증 정책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저는 마침 나왔으니까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서울시장께서 제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요.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저한테는 왜 화를 내? 제가 안녕하세요. 오재훈입니다. 처신이란 표현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거 제가 인정하고 깔끔하게 SNS에 글 썼습니다. 두 분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딱딱 넘어가시는데요. 그러나 해외 직구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참 이렇게 대화가 되시네요. 그래도 양보는 안 하시네요. 끝까지. 어느 정도 쪽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대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뭐 지금 어때요? 주변에서 얘기하기는 이 친구분들 만나면 정치 얘기 하시죠? 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올 것 같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직구 얘기도 꺼냈으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모습만 저 사진을 왜 찍혔을까 하는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마침 꺼냈고 다른 뭐 여권 잠룡도 많이 얘기를 꺼냈죠. 딱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직구 문제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또 하면 와중에 빼놓지 않았던 게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예.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를 책망하면서 오찬을 취소했거든요. 예. 아, 그럼 이 사진은 정부를 비판해도 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각을 세운 건 아니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었던 거고 나머지 잠룡들도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지금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는 오히려 아니 그러면 직권 논란이 그렇게까지 뭐 이러저러 대통령이 모르셨다는 게 오히려 더 예. 비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검 문제나 더 예민한데 자신의 예. 입장을 좀 딱딱 밝히면은 그건 더 임팩트가 있을 텐데 대통령을 건드리는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늘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좀 민생과 관련이 있는데 좀 부담이 없는 얘기는 네. 좀 존재감을 예.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검 같은데도 적어도 잠룡들이라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겠죠. 뭐 아직은 꼭, 예. 이르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인데 네네.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을 밝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대통령 나와 계신데 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비례대표 예. 당선인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언론에서도 회동 내용을 주목하던데 아니 우리 인요한 당선인이 총선 얘기 나오면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총선 이거는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시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명패 좋아하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예. 잠깐 버스 스탑이 아니지. 그걸 아무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까 제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또 뭐 요새 모든 분들이 대통령한테 뭐 그러시지만 특히 또 그동안 대통령께 어떤 쓴소리를 많이 하신 김종인 전 위원장. 예.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힌 그 약속 아우 떨리네 이거. 직접 부르실 아니 줄이야. 근데 부르실지도 몰랐지만 노래를 막 하시네요. 왜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 노래 힘들다고 봐요. 그 뭐니 해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그 사이는 조용필의 노래 허공에 가서 비슷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내가 볼 적에 그 둘의 우정이 허공 속에 있는 거라고 봐요. 예. 회복 불가능하다 이 말씀 같죠? 예. 그러니까요. 허공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좀 결이 다른 어떤 정치 집단들이 이합 집단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럴 때 흔히 뭐 하는 표현이 물리적 결합이냐 예. 화학적 결합까지 가능할 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공은 이제 분자 구조로 날아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저 노래가 부르기 참 힘들다고 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저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봐요. 예. 제가 분자 구조 말씀하시니까 언뜻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콩가루 집안이다 할 때 그게 나쁜 비속어가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콩가루가 이렇게 가루가 날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합을 못하는 그 집안을 얘기할 때 콩가루 집안이라고 보통은 그러는데. 그렇게 쓰죠. 예. 그러니까 그 콩가루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아니 분자 구조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학 시간도 아니고 분자 구조를 말씀하시면 분자는 아니지만 가루가 네. 얇은 가루가 바람이 날릴 정도로 허공에 날릴 정도로 뭉쳐지지 않고 하는 걸 네. 한번 왜냐하면 제가 이 콩가루란 표현을 어디 방송에 써도 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뜻이더라고요. 예. 야,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 다 왜냐하면 검증하시는군요. 예. 조심 표준을 써야 되니까 네네. 비속어 쓰면 안 되니까요. 네네. 비속어인 줄 알고 저는 혹시 예. 비속어일까봐. 예. 자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 대한 다양한 전망이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까? 계시죠? 예, 조국입니다. 예. 조국 대표는 몇 표로 예상하십니까 이탈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저는 김웅, 안철수, 유이동 세 분 말고도 한 세 분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단속하는데 추가로 찬성표가 있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죠. 예, 조국 대표는 6표 예측. 천하람 당선인 개혁신당. 아이고 저는 천하람이고요. 예. 김웅 의원 정도 예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번에요 꼭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요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지만 22대 국회의원들도 용기 내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양 변호사님은 몇 표 보세요? 글쎄 뭐 희망하고 전망이 너무 그렇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엇갈리고 있어서요.
뭐 전망은 좀 어둡게 보는 편입니다. 뭐 조국 대표 6표 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3표는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불현듯 들기도 하고. 누구요? 네? 누구요? 아니 전에도 찬성한다고 하셨다가 빠지신 분이 계셔서. 아니 그분 이번에는 꼭 하신다 네. 그랬어요. 뭐 그러면 6표 저도 예. 보겠습니다.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들으시면. 아, 그러실 거 안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괜찮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아 예. 아니 뭐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꼭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일부러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섭섭해하지 이번에 마십시오. 만약 그분 찬성표 던지시면 제가 양 변호사가 의심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양 변호사가 의심하더라 이렇게. 네, 제 덕분에 던진 걸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그런데 법적으로 이 VIP 경로설 계속 어떤 박정훈 대령 측하고 네. 이 김기한 사령관 측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망상이라 그러고 네.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이 대통령의 경로에서 이 수사 과정이 네. 뒤집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증거 가치가 예. 신빙성이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박정훈 단장과 뭐 얼마 전에 이제 김기현 지금 사령관과 대질은 무산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박정훈 단장이 있었고 박정훈 단장 밑에서 같이 수사하는 단원들도 들었다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어쨌든 박정훈 단장이 입에서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예. 신빙성을 그렇게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군 간부 역시도 하루 차이를 두고 김기현 사령관으로부터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 사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그런 VIP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한 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왔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한 증거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라고도 사실은 할 수 뭐 있고요. 스모킹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면은 박정훈 대령의 어떤 말의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는. 여기서 예. 뭐 아닐 수 있는 방법은요. 김기한 사령관이 본인이 밀어붙이면서 내가 뭐 대통령을 빙자했다 이런 정도 외에는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다면 겁니다. 그건 뭐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복원이 있습니다. 되면 예. 그런데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한 게 문제냐 뭐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예. 사실 지난번에 이 기자회견 두 번째 기자회견 예. 가셨을 때 이거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내가 그거 경로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금 군에서 뭐 해병이 그 사망 사건이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냐라는 식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뭐 국민적인 의혹이 쏠려 있는 부분은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라는 그런 걸로 알고 얘기로 있었는데 했었죠. 예.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를 예. 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 요건에서 아니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의견을 가지고 그걸 다 경로라고 해서 다 몰아가면 어떡하냐라고 예.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요. 대통령도 의견 표명하실 수도 있죠. 물론이죠. 문제는 만약에 의견 표명을 했는데 그 의견 표명 때문에 이미 법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던 수사가 뒤집어졌다라면 그 부분이 그게 핵심이죠. 문제라는 거죠. 의견 표명이야. 예를 들어서 아니, 법적 그렇지. 결론이나 과정을 뒤집지 예. 않고 예. 얼마든지 사적으로 참모들하고 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격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만 뒤집지 않으면. 아니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야 내가 수사 다 하는데 이거 법정 가도 다 깨져 이런 걸 왜 넘겨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은 네. 봐야죠. 그냥 그다음 정상적인 손톱을 하면. 예. 넘기셨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이 뒤집히고. 그러니까 혹시 그 때문인가라고 의혹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그것 때문에 수사 진행 과정이 뒤집힌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여지가 생기는 야, 거죠. 직권남용이요. 예. 예. 그래서 그분데 엉뚱한 논점을 가지고 자꾸 예. 그러니까요. 자, 야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와 계세요? 예. 예.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 당원들 굉장히 화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원 동지 여러분, 포기하고 탈당할 게 아닙니다. 이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주십시오. 우원식 후보를 찍은 의원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한 배드가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영어를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잘 안 쓰시지 않습니까, 형? 쓰면 안 된다 뭐 뭐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 그 질문이 더 진짜 같으시네요. 질문 한 마디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쓰면 안 된다는 거 없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 예. 예. 그리고 목소리가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게 예.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 편지를 어떤 걸 써야 될까 좀 고민이에요. 예? 무슨 편지요? 아니 그 당원들한테 아, 좀, 예. 예, 좀 신경 쓰이잖아요. 당 대표니까. 본인도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죠. 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나와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니고 예. 이 저자죠. 예. 책 쓰지 않았습니까? 사셨어요?
예? 제가 책 썼잖아요. 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갑자기 책을 갑자기 책산 여부를 확인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예. 뭐 제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만나가지고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조국 혁신당은 총선 기간에 했던 약속과 정신을 개원하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나온 것도 오랜만이시고 사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편은 아닌데 예. 조국 혁신당이 뭐 상대적으로 뭐 스스로 총선 때도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예.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국민적으로 그쪽에 또 의지 내지는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여라고 지금 힘을 실어준 것처럼 예.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더 좀 세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중에 가장 강한 예. 사실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예. 뭐 전 사회 문제도 그렇고 예. 최근에 이제 김종수 여사까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들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정말 생각이 황당합니다. 예. 두 분은 왜 책을 안 사셨는지 제가 황당하고. 듭니다. 그게 황당하다 다시 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좋은 책이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아니 그런 말씀드립니다. 양 변호사나 제가 안 샀단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뭐 샀단 말씀도 안 드렸지만 예. 아,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 뭐 어디서 뭐 배운 말투입니까? 아니 앵커님이 왜 갑자기 한동훈 아니, 싫어요. 아니 저도 여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서 많이 들으시죠. 제가 특전사 출신인데 뭐 해보자는 겁니까? 아유 갑자기 예, 문 전 대통령 그만큼 좋은 화가 많이 책이다 이런 나셨나 거죠. 봐요. 여러 가지. 저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또 많지 않은 경우인데요. 네. 예. 아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김정수 여사 말씀도 예. 드렸지만 이게 벌써 2018년도의 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어떤 그 뭐 지금 이제 문 전 대통령 주변 분들도 뭐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게 사본이 있으니까 그런 사본들을 바로 확인해 봤더니 뭐 초청장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공식적이었느냐 아니면 비공식적이었냐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기가 어려운 예.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인도가 뭐 인구 규모라든가 최근에 IT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로 떠올랐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인도 쪽에서 행사했으면 빠지지 않고 바로 찾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의 자칫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언론에서는 영부인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와 같이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은 말씀을 좀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근데 이제 또 인사 문제가 종종 국민들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분 중에 한 명.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근데 오늘 조국 대표 나와 계신가? 아까 나와 계셨죠? 예. 예, 오늘 아주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양 변호사님은? 일단 저는 뉴스를 누가 오버를 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리 3인방이었고 박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해서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밀을 유출해서 예. 국정농단에 혁혁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다. 예. 단어가 혁혁한이라는 건 제가 잘못 쓴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실형으로 복역까지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준 것과는 결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 사면시켰 또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사면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실에 새로 생기는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검찰에서는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과 나중에도 뭐 맺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까지 아니 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대통령 그 예쁘게 잘 보면 예.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예. 오늘 아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